광복절 집회가 있었던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산업 활동도 다시 위축됐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3개월 만에 0.9% 하락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점과 예술, 스포츠, 여가 부문 생산이 각각 8% 안팎으로 감소하며 전체 서비스업 생산이 5개월 만에 줄었고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달 재난지원금 소진 등으로 6%나 줄어들었던 소비는 지난달 3% 반등했습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으뜸 효율 환급 사업으로 건조기 등 가전제품이 많이 팔렸고 외출이 줄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9월에도 코로나 확산세와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됐던 만큼 산업활동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받던 30%의 수수료를 모든 앱에 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통행세 개념인 건데 그럼 앱 업체들이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늘겠죠.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서비스 앱인 넷플릭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넷플릭스가 앱 장터를 제공한 구글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진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내년부터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겁니다. That everyone uses the same billing system allows for users to feel safe and trusted and also drives growth for developers. 구글은 이렇게 늘어난 수수료 2조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한국 콘텐츠 발전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수료 부담이 커진 앱 개발이나 콘텐츠 제공업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30%가 강제될 경우에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넘어서 지속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만. 결국 늘어난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 이미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애플에선 콘텐츠 가격이 구글보다 더 비쌉니다. 애플은 어플이 다 비싸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싼 게 많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다 오른다고 하니까 더 걱정됩니다. 정부도 바뀐 수수료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글은 국내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